자, 지금부터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가지고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 안중근 의사는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아마 이 이후에 안중근 의사 일대기에 대한 그 동영상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안중근 의사 그런 뭐 활동이나 그런 거보다는 이제 올해가 지금 오늘이 안중근 의사 순국하신 지 105주년 되는 날이고 또 매년 그 순국일 또 의거일 날 정부에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걸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생각하자고 해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중근 의사 순국하신 지 105주년을 맞고 또 동상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매년 일을 하지만 정말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잊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일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진 빚이 많지요.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국가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등반문을 쏴주겠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의 국민이죠. 그런데 그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대접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안중근 의사를 사실상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안중근 의사를 몇 가지로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선 대한제국 정부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이 죽었다. 그걸 쏜 사람이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대한제국 정부가 제일 처음 결정한 것은 이등박문한테 사죄하는 사죄단을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 대신이 이완용인데 이완용 총리 대신은 지방에 출장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와가지고 대한제국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이제 이등박문이 대련으로 내려올 텐데 내려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련으로 사죄단을 보낸다. 그래서 그 단장은 총리 대신 이완용이 단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순종 황제는 자기 시정원경 그러니까 자기 그 경호실 실장 윤도경을 자기 대리인으로 보냈습니다. 고종 황제는 조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대리인으로 보냈습니다. 또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한성 부민회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시 민무슨 회장이죠. 유길준. 그래서 그 네 사람으로 하여금 이름은 조문단이라고 실제 내용은 사죄단이죠. 그 네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대련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7일 날 인천에서 군함을 타고 대련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 정부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사살했을 때 대한제국 정부가 제일 처음 취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대한제국의 주인이 순종 황제잖아요. 순종 황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제 이등박문 빈소가 통감부에 마련이 됐습니다. 통감부는 그 당시 남산에 있었죠. 순종 황제가 통감부에 마련된 이등박문 빈소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물론 조문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문하고 돌아와서 이등박문한테 순종 황제가 시호를 내렸습니다. 시호를 문충공이라고 내렸습니다. 이게 그롤 문자에다가 충성충자 써서 문충공이라고 내렸습니다. 특히 그런 이름을 내린 것은
이등바문이 그 시를 잤습니다. 이등바문이 그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등바문이는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고 또 충은 대한제국에도 충성한 사람이고 그래서 문충공이라고 시호를 냈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시호는 전제 군주 시대에 군주나 그 가족, 왕이 못된 사람들한테 특별히 내리는 이름이 시호잖아요. 군주나 그 가족이 아닌 신하들 중에서도 시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시호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이 있을 때 그때는 시호를 내립니다. 신하들도 시호를 받죠. 잘 아시지만 이순신 같은 경우는 시호를 충무공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하들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호를 내립니다. 순종 황제가 이등박문한테 시호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등박문이 대한제국에 큰 공이 있는 신하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뒤집어서 보면 안중근은 대한제국에 큰 공이 있다고 시호를 내린 그 공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쏴 죽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중근은 자기가 대한제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 일을 하고 대한제국의 국민임을 떳떳하게 사랑하고 이랬는데 그 대한제국 정부는 그 안중근을 사실상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정말 이등바문을 죽인 이유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죽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체포돼서부터 최후에 사형을 당할 때까지 자기 입으로 신문할 때고 또 무슨 남한테 얘기할 때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왜 이등바문이를 죽였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여순과목으로 이제 하얼빈에서 여순과목으로 이송돼 가지고 그 안흥칠 소해라고 하는 글을 그 당시에는 연필로 썼습니다. 여순과목에 와서 제일 처음 쓴 것이죠. 거기에 자기가 왜 이등바문을 죽였는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심정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세상이 다 문명시대라고 그러는데 문명시대라고 그러는 게 뭐냐? 문명시대라고 그러는 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네 이런 사람들이 각기 자기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각각 자기 땅에서 서로 침략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문명시대 아니겠냐. 그런데 지금이 문명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문명시대냐. 서양의 지국주의 백인놈들이 동양의 황인종을 침략하러 동양에 쳐들어오고 또 같은 황인종 중에서도 서로 침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이등박문이 아주 그런 흉악한 그런 잔혹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 문명시대가 아니라 서로 동양 황인족끼리 싸우는 이런 침략을 이놈이 획책하고 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동양의 평화가 파괴되고 동양이 다 전쟁바다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죽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두느냐.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그걸 막지 않으면 이게 동양이 다 전쟁바다가 되고 청년들이 다 죽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등박문을 죽이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등박문을 죽이는 것은 물론 그 침략을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하도 생각 다 못해서 그 이등박문을 죽여야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얼빈 쪽에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등박문을 총으로 쏴 죽였다. 그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총 한 방 쏴서 이등박문이 죽였다. 이등박문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동양의 전쟁이 없게끔 동양이 평화롭게 살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승만문의를 죽였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안중근 의사 순국이나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는 안중근 의사가 하려고 했다가 마치지 못한 것, 이걸 후손들이 계승하고 그거 발전시키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방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리해놓지 완성해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은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방안들을 정말 그게 어떤 방안으로 하려고 했는지, 또 그것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겠다. 저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학생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강연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신감, 이게 참 너무 없다. 우리도 5,0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우리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유산들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그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이렇게 귀하게 안중근 의사 참 여러 가지, 그분은 우리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진빚이 너무 많고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걸 해드려야 되는데 정혜태 회장님처럼 참 그분을 위해서 참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대단히 고맙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가졌던 그런 정신, 이런 것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해주시는 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기념으로 끝내던 이런 모든 행사들을 진일보하여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말씀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